때는 4세기 말, 신라는 점점 자라나는 나라였다. 뇌물마립간이 왕위에 오른 지도 수년이 지나고 그는 서서히 왕권을 강화해가며 중심을 다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의 외곽은 평온하지 않았다. 남쪽 바다를 넘어 외의 침입이 잦아졌고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다. 산과 들을 넘어 쳐들어오는 외의 기병대는 빠르고 거칠었다.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도 했다. 신라는 아직 그들을 막아낼 튼튼한 군사력이나 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뇌물마립간은 고심 끝에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동맹이자 동시에 굴욕일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북방의 강국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 당시에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왕위에 오른 광개토대왕은 이름처럼 영토를 넓히는 왕이었다. 그는 백제와 거란을 정벌하고 압록강을 넘어 북방의 유목 민족들과도 맞붙고 있었다. 강력한 군사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그는 신라에겐 천군만마 같은 존재였다. 신라 사신이 고구려 궁궐에 도착해 외침의 위급함을 호소했을 때 광개토대왕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바로 대규모 군사 5만을 편성하여 신라 땅으로 보냈다. 그 군대는 흑색의 갑옷을 입고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낙동강을 건넜다. 신라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위험을 바라봤다. 왜군은 북방의 군대가 다가오자 놀라 도망치거나 저항하다 무참히 무너졌다. 전투는 신라 남쪽에서 일어났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왜군을 압도적으로 몰아냈다. 전투 후 살아남은 왜의 장수들은 고구려 군대의 포로가 되었고 왜의 선단은 불타거나 바다로 도망쳤다. 백성들은 광개토대왕의 은혜에 감격했고 뇌물마립간은 그를 높이 칭송하며 금은 보화를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고구려 군대는 물러가지 않았다. 그들은 신라의 요지에 병영을 세우고 주요 길목을 차지했다. 왜의 재침입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실상은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었다. 고구려 병사들은 시장에서 신라인들과 섞였고 때로는 물자와 식량을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뇌물마립간은 이를 못마땅했지만 대놓고 불만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가 신라 왕이긴 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수만의 고구려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것이다. 신라 귀족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고구려의 속국이 된 것이냐? 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박씨와 석씨 가문은 이 틈을 타 다시 왕권에 대한 영향력을 끌어올리려 했다. 특히 군사권을 가진 석씨 가문은 고구려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뇌물마립간은 이런 상황을 외교로 풀고자 했다. 그는 다시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병사들이 백성들과 잘 지내도록 지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신라가 고구려의 충성스런 우방임을 강조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에 광개토대왕은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고 신라의 자치를 인정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광개토 왕릉비에는 신라가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고 고구려의 덕으로 왜를 물리쳤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훗날 역사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되었다. 신라 백성들 중 일부는 고구려 군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북방의 문화와 병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라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기의 경험은 신라인들 사이에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힘이 없으면 누구에게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 왕실과 귀족 모두에게 깊이 새겨진 것이다. 그 이후 신라는 군사체제를 점차 정비해 나가기 시작한다. 마립간 체제는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의 세력을 억제하고 나라 전체를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훗날 지증왕과 버풍왕, 진흥왕 시대로 이어지는 국가체제의 기틀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 시기였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남하하고 신라에 주둔하며 남긴 역사적 흔적. 그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닌 자주와 속국 사이의 경계에 선 외교의 딜레마였다. 뇌물마립간은 그 틈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고 그의 선택은 짧게는 신라를 구했고 길게는 왕권 강화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무릎 꿇어야 했던 현실은 신라가 아직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작은 나라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는 훗날 신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기까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왜와의 끝없는 줄다리기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